네, 안녕하세요. 달센요 필름입니다. 오늘 이제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6차 시입니다. 6차 시고, 교과서는 26, 27, 28쪽이에요. 28쪽 같이 볼 건데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좀 알아보면 광복을 하고 나서 1945년 8월에 광복을 하죠. 광복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이때 이승만이 먼저 대통령이 되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에 전쟁이 나요. 그쵸? 전쟁이 나고 이때 당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승만이 자기의 권력을 연속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발생을 하죠. 부정선거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해 4.19 의거가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고 이기붕은 자살하죠. 이때 당시에 바로 4월 19일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 날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누구죠? 주인공은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지금 미얀마 때처럼 말이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쭉 계속되다가 1979년 중간에 뭐 유신헌법도 잠깐 얘기를 하면 1972년에 대통령이 신의 권력을 갖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79년 10월 26일 이걸 11.6 사태라고 하죠. 박정희가 암살됩니다. 그렇죠? 박정희가 암살되죠. 김재규란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시 이제 민주화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등장해요? 바로 12월 12일 날 12.12 쿠데타가 있게 되죠. 군사 반란이죠. 미얀마와 마찬가지 누구였죠?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이 군사 반란을 한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잡죠.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두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미얀마 때처럼 실탄 사격을 하고 마찬가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하고 나서 본인이 정권을 잡게 되죠. 1987년 6월에 이제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사람들에 의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4월에 뭐라고 하냐면 호언을 하죠. 호언이 뭐냐면 헌법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시위를 합니다. 호언 철폐, 독재 타도. 그래서 드디어 6월에 6월 항쟁이 있게 되죠. 6월 항쟁 때 기억해야 될 두 명은 누구냐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리고 이한열 씨 있죠. 이한열 열사. 최루탄을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더 시위가 격해집니다. 그래서 6월 29일 1987년이에요. 6.29 선언을 하죠. 드디어 직선제를 하겠다 얘기를 해요. 누가 하냐면 노태우가 하죠. 전두환이 안 하고 노태우가 나와서 해요. 전두환이 직접 나와서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이제 6월 항쟁까지 과정을 알아봤어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였습니다. 물론 간선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독재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87년 이후에는 계속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전두환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물려줄 사람이 노태우였거든요. 그래서 노태우가 직선제 한다고 6.29 선언을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김종필 씨는 뭐 민주화에 앞장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 명을 삼김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삼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삼각김밥을 삼김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단일화를 해서 한 명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1번이 노태우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이 세 명이 따로따로 나와버려서 대통령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 그냥 군사 출신이었던 군대 출신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직선제로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민주화된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다른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접 투표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71년이 박정희 때지. 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다. 그래서 이 이후 87년에 9번째 9차 헌법 개헌이었는데, 이때 이후의 직선제는 오늘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15대 투표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리고 19대는 바로 최근 아닌가요? 얼굴을 보면은 이분이 심상정 대표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분이 홍준표 씨고, 이 사람이 안철수 씨 아닌가요? 누군지 모르겠네. 이분이 그건데 4번이었는데 4번 이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시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로 뽑히고 나서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겠지만 195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5.16 군사정변 때 폐지가 되었고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다시 부활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일을 처리하는 제도. 쉽게 말해서 선생님은 지금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데, 충청북도에 뭐 도지사라던가 도지사, 그리고 또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증평군에 살고 있는데 증평군의 군수, 이 사람들을 직접 뽑는 거예요. 원래는 직접 뽑지 않았거든. 근데 직접 뽑아서 그 일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게 지방자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91년에 의회가 구성되었고 95년에 첫 선거를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지방자치제 하면은 1991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역의 대표들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방마다 이렇게 성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잘 살고 어떤 지역은 좀 힘들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사랑을 한다는 점에선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1년에 여기 보면은 서울 특별시 의회 개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93년에서 98년, 2003년 이렇게 다 5년씩 주기예요, 우리나라. 근데 여긴 좀 특이하죠. 4년 만에 선거가 이루어졌죠.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에 탄핵됐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저희 교도소에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였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뽑은 지방 의원들, 뭐 지방 군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처음 보는 개념이죠.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이면 그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단체장이라고 합니다.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제 부르는 거죠. 소환이 영어로 서먼인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 투표로 그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경우가 있네요. 보면은 이제 뭐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 4명을 소환 운동을 벌였고 소환에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근데도 시의원 2명은 소환이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나오기도 하네요. 주민 소환,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주민 소환제가 실제로 있었네요. 그쵸?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13대부터 대통령들이 어땠는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